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급증을 한 기업인데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NPU라는 것 때문인데요. 올해의 반도체 키워드가 HBM이었다면 내년에는 NPU가 키워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 종목은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크고 매매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가 뭐 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칩스앤미디어 IR PPT이고요.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설계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P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IP가 아니라 이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IP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IP라는 게 뭐냐?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거는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 설계 기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 내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고 분석하는 이런 영상 처리 부분의 설계도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재생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칩셋 미디어의 고객사와 매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면 이 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고객사가 어디냐? 고객사는 종합반도체인 IDM과 팹리스, 그다음 디자인 하우스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보통 SoC,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하는데 보통 4년이 걸립니다. 보통 IP 개발하는 데 2년 정도가 걸리고요. 이 IP를 설계하는 데 2년 정도가 걸려서 총 4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칩셋 미디어와 같은 IP 설계 기업한테 이미 설계된 IP를 받으면 칩 개발 기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4년 걸리던 게 2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고객사한테 이 IP 설계도를 제공하면 받는 게 이 라이선스 수익입니다. 최초로 IP를 제공했을 때 이 라이선스 피를 받고요. 그 라이선스한 칩이 양산이 되고 판매가 될수록 여기에 비례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가 고객사한테 IP를 라이선스를 했다. 그럼 당연히 라이선스 피를 받겠죠. 그 이후에 칩 한 개당 5센트를 받으면서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칩을 2천억 개를 팔면 로열티 100억이 들어오는 구조겠죠. 그러면 칩셋 미디어의 설계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전방 산업은 이 자동차 쪽이 40%고요. 홈 가전이 32%, 산업이 25%, 그다음 모바일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는 홈 가전은 이제 TV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IP고요. 주로 로열티를 받으면서 이 칩셋 미디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가전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가전 쪽의 매출은 꺾였는데요. 다만 이를 크게 상쇄한 것이 바로 이 산업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로열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28%가 줄었는데 영상 가전 시장의 위축 때문에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고요. 반면에 라이선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91%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라이선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라이선스가 많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은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중국 내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 베리실리콘이라는 칩셋 미디어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 베리실리콘과 계약을 하려고 하겠지만 베리실리콘도 중국 내의 모든 팹리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의 일부가 칩셋 미디어로 왔고 또한 칩셋 미디어는 영상만 전문으로 하는 IP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이 라이선스가 로열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라이선스로만 그치면 이 수익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라이선스 피를 많이 받은 중국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칩을 양산을 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이 단 한두 곳만 있어도 칩스앤미디어의 로열티는 한 번 더 점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통은 라이선스 이후에 로열티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2년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칩셋미디어는 이 자율주행차의 성장에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장착되는 카메라 대수가 늘어납니다. 카메라가 늘어나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비디오 코덱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칩셋미디어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겁니다. 칩셋미디어의 고객사는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현대차 그룹의 포리투닷과 라이선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내용은 바로 이 NPU IP입니다. CPU, GPU, NPU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GPU는 화면상에 있는 그래픽 값들을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고요. NPU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입니다. 특히 딥러닝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GPU는 처음부터 AI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칩이 아니었기 때문에 AI 연산에는 딱히 필요 없는 기능들도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 NPU는 GPU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거하고 오로지 인공지능 연산에만 최적화된 기능만 집약한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PU는 범용 GPU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연산이 가능하고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작은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NPU가 바로 범용 GPU를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AI 생태계가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쿠다 생태계는 이 엔비디아의 GPU만을 하드웨어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쉽게 NPU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빅테크들은 이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 NPU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칩셋 미디어는 올 9월에 이 NPU IP 개발을 했고요. 내년에는 라이선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칩셋 미디어는 AI용 NPU를 설계하는 회사들에게 관련 코덱들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NPU 라이선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6개월 내지 9개월 사이에서 라이선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5년 평균 20%대를 보여줬는데 내년부터는 30%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800억 정도고요. 칩셋 미디어와 경쟁사들은 내년 평균 PER이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평균 PER은 보통 5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 100억에 PER 40배 정도를 곱하면 시가총액 약 4천억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도 업사이드가 약 40%는 있어 보이는데 물론 현재 이 NPU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질지 혹은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월요일 시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6,150원의 1차 분할 매수, 23,400원의 2차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로 담아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칩스앤 미디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